네, 4월의 시작점 그리고 2분기의 시작점, 주요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아쉽다라는 것을 알트 시즌 인덱스를 통해서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시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2%를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들의 상대적인 추가 압박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정말 참 아주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동안의 흐름인데 1년 동안 이더리움의 흐름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1년 동안 47.7%대 폭락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직후에 알트 시즌이 펼쳐졌을 때 $4,000 찍고 나서 지금 절반 이하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팩투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의미 있는 전환기를 앞둔 상황에서 알트 대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니키블 크립토, 이더리움 월간 차트를 통해서 현재 매크로 바닥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다. 나는 거대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단 트렌드 라인을 터치했을 때 저점 확인하고 폭등 장세가 나왔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 라인 저점 확인을 하고 폭등 양상, 반전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간 차트입니다. 사실 1분기가 참 아주 너무 많이 아쉽게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11%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덮치면서 시장을 아주 그냥 한바탕 엎어놨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가 정말 좀 아쉽죠. 1분기에만 44.81% 하락 마감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악의 1분기 퍼포먼스를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지 펀드들도 관세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대거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 등 하이테크 주식이 이번 주에 프라임북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가 됐다. 지난주 매도 물량의 75%가 미국 기술주에 집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만 쫀 게 아니고 지금 헤지 펀드들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 무역 분쟁 당시 벌어졌던 상황들과 이번 2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차 관세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분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저점을 확인하고 증시가 연말에 반등세로 전환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018년 3월 22일에 관세 발표 직후에 S&P 500이 이틀 만에 저점 찍고 2주 동안 5% 수준으로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6월에서 7월 관세 부과 현실화 국면에서는 등락이 반복됐었고, 이후에 11월에 1단계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본격 반등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관세 분쟁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전환 여부나 이 반등 시점을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예상하거나 과거와 단순 비교하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 과거 케이스를 놓고 보자라면 오히려 관세 발표 직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추후 등락을 이어가다가 1단계 합의 소식까지 나오고 나서야 본격적인 반등장으로 전환됐다라는 거, 이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올해 하반기를 걸치면서 이 관세 리스크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4월 5일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들이 어느 정도 물량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고, 이번 발표에 따라서 이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었던 XRP, 솔라나, 에이다 이런 알트코인들이 미국 정부의 전략준비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지 여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량이 많으면, 알려졌던 것보다 물량이 더 많으면 나름 또 의미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이게 리저브와 스탁파일의 개념으로 조금 분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또 1분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더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런 재료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애증의 상황인데 4월 5일을 우리가 잘 또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월 첫 주에 굵직한 일정들, 캘린더 일정들 잔뜩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월 1일에 ISM 제조업 지수, 2일에 트럼프 관세 발표, 한국 시간으로는 3일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일 제롬 파월 연설 플러스 실업률 발표, 그리고 5일에 재무부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하게 됩니다. 한 주 내내 줄줄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 악셀 애들러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래소의 평균 매도 압력이 8만 1000 BTC에서 2만 9000 BTC 수준으로 감소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성공적으로 흡수했고, 매도 측 물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매수 측도 현재 가격 구간에 만족하고 있어서 공급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4월에서 5월은 다음 상승장이 나타나기 전 횡보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5월 그리고 6월 이후 상황이 또 어떻게 반전 포인트가 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이 관세 리스크가 또 간단치가 않고,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대응 어떤 방향으로 세팅이 될 것인가, 방향성은 얼추 보이는데 이 관세 리스크가 더 악화됐을 때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내며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커졌을 때 이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 불확실성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까지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의 잭 웨인라이트는 지금 비트코인은 2020년 12월 2만 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였던 그때의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11.44% 하락했지만 이 같은 조정은 과거 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났었던 평균적인 조정 수준에 해당한다.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에서는 평균적으로 2번 급등이 있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첫 급등은 미국 대선 직후에 나타났고, 두 번째 급등은 11만 달러 부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어느 정도 어리버리 치더라도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돌파 테스트를 벌이고 그때 딱 11만 달러 부근에서 한 번 더 급등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패턴에 따르자라면 이때가 이제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와중에 미국의 상원 토미 튜버빌 아저씨가 상당히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퇴직연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름하여 금융자유법 Financial Freedoms Act.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시작 아닌가, 이런 정책적인 백업, 추가 매수가 엄청나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법안을 통해서 백업되는 이런 상황들, 이제 시작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너무 쫄아가지고 단기 흐름에 마음을 털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아캄 데이터인데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른 거는 이거 누가 그냥 장난으로 보낸 거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9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핵심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점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리 핑크가 주주 서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달러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밀릴 수 있다. 자본주의는 최근 수년 동안 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이에 따라서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부유한 소수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이고, 이건 경제 우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핵심은 토큰화. 토큰화가 민주화다. 이렇게 나름 선언적인 멘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씩 걸리는 거래를 토큰화를 통해서 하면 몇 초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합의 지연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수십억 달러가 재투자될 수 있다. 전 세계 금융거래는 여전히 오래된 시스템, 스위프트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는 일종의 중간자 릴레이 방식으로 1970년대 아날로그 시대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오늘날의 스위프트는 이메일 대신 우편으로 업무를 보는 것처럼 느려 터진 방식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체감되는 부분이 있죠. 토큰화는 이 중간자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만약 스위프트가 우편이라면 토큰화는 이메일 같은 것이다. 토큰화는 자산을 직접, 즉시 중간자 없이 이동하게끔 해준다. 지금 금융 시스템이 엄청난 구시대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포함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닫을 필요가 없다. 문 닫을 필요가 없다. 며칠 걸리던 거래가 몇 초 만에 정산되고, 현재 지연으로 묶여있는 이 수천억 달러가 곧바로 재투자 가능하다. 더 큰 경제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24시간 동안 지연 없이 벌어진다라는 엄청난 이 가능성과 희망을 블랙록은 지금 확신범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토큰화가 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 토큰화 시대는 일단 가속화의 어떤 정도까지는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밀고 나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블랙록의 움직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스트래티지 22,048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19억 2천만 달러, 2조 8,300억 원 규모, 총 52만 8,185개를 보유하고 있고, 평단가가 67,458달러입니다. 참 부럽죠? 고점에서도 사고 저점에서도 사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스트래티지의 전략, 지금은 되게 부러운 가격인 67,000달러대로 평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